그런데 그것이 오히려 또 독이 돼서 몸을 망치고 있는 것들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건강한 건 아니에요. 때론 아플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질병을 바라보는 해석하는 능력이 생깁니다. 심지어 암에 걸려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어요. 아프고 나서 바뀐 약사로서의 철학이 있나요? 제가 환자로서 살아보니까 환자들이 얼마나 나약하고 또 어떠한 도움을 원하는지를 좀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환자를 상담할 때 제가 환자였을 때 느꼈던 어떤 상실감, 외로움, 또 치유자가 어떻게 위로를 해야 되는 것도 느꼈고, 또 하나는 이분들이 얼마나 힘들까. 예전에는 환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분들의 고통이 사실 제 고통처럼 그렇게 피부에 와닿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은 환자분들의 그런 마음이 그냥 그대로 제 피부에 와닿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뭐 좀 해보다가 안 되면 뭐 남의 일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지금은 좀 약간 집착이라고 할까요? 꼭 그분이 낫는 데까지 끝까지 도와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제가 그래도 많은 분들을 좀 치유하는 성과를 이뤄낼 수 있었던 많은 도움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게 제가 실력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제 마음이 어떻게든 환자를 낫게 해야겠다라는 어떤 그런 신념이나 집착에 가까운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저한테서 어떤 치유를 하는 사례들이 조금씩 늘어나면서 제가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죄송하게 요즘은 많은 환자를 보다 보니까 제가 그렇게까지 케어는 많이 지금은 잘 못 해드리고 있는 건 좀 사실이긴 해요. 약에 대한 관점을 왜 바꿔야 할까요? 네, 저는 약사잖아요. 약도 필요해요. 단기적으로 쓸 때는 정말 너무 드라마틱하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내가 장기로 갔을 때는 저는 약도 누적의 효과를 나타내서 반드시 그거에 대한 반대급부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막 진짜 지금 두드러기가 나서 너무 가려워. 이럴 때는 뭐 스테로이드 제도 쓸 수 있고 항히스타민제도 필요합니다. 당장 오늘 죽을 것 같은데. 근데 이 가려움이 매일매일 3년, 5년 됐는데 항히스타민제와 스테로이드제로 이 증상을 다룬다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일상의 불편함은 조금 의지를 하면서 내가 시간을 벌고 그 안에서 내가 스스로 이게 왜 이 질환이 왔는지를 되돌아보고 뭐가 문제인지를 알아서, 분명히 그분은 그 답을 알거든요. 예, 실제로 내가 뭘 먹어왔고 내가 뭘 잘못해야 하는지 자기 자신에게 있어요. 근데 이 약만 의지하면서 계속 그 증상을 다뤄간다면 분명히 그 약에 대한 저처럼 반대급부의 어떤 부작용 때문에 시달리고 그 증상은 좋아지지 않고 점점 더 심해져 갈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표현하면 좀 이해가 되실까요? 만약에 우리 몸이 질병이라는 거를 뭐 자동차로 표현을 한다면, 자동차가 막 폭주하는 자동차, 이게 질병이다 이러면 폭주하는 자동차를 그 약은 잠깐 멈출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 운전사를 바꿀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 운전사는 바로 음식이고 잘못된 생활 관리라는 거죠. 운전사가 바뀌어야지 누가 잠깐 장애물로 차를 멈춘다고 해서 폭주하는 자동차가 멈추진 않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면 좀 이해가 되실까 생각이 되네요. 음식 공부를 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제가 요즘에 여러 이 환자들, 근데 얘기 들어보면 정말 어디 책에도 나와 있지 않은 질환들이 되게 많아요. 뭔가 병원에 가서도 뭐 검진을 했는데 아무것도 나쁜 게 없다고 나오니까 환자분들이 너무 답답해 하는 거예요. 이름을 붙일 수도 없는 희한한 병들도 너무 많고, 그리고 심지어 그걸 낫게 하기 위해서 뭐 안 해본 치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현실이 너무 안타깝고, 그분들이 진짜 많은 분들을 만나면서 이분들이 금전적으로도 또 정신적으로도 너무 많이 피폐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너무 이런 분들이 생각보다 되게 많구나, 그런 생각을 또 너무 많이 하고, 또 하나는 되게 놀라운 것이 있었어요. 여기저기서 매체에서 많은 것들을 정보를 뿜어내다 보니까 이분들이 공부를 안 하신 게 아니에요. 공부를 정말 많이 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그것이 오히려 또 독이 돼서 몸을 망치고 있는 것들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각자의 음식 치유의 기준을 만들어줄 수 있는 공부를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일단 내 몸 공부, 또 음식이 각각에 가지고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치유에 꼭 필요한 그 나의 잘못된 게 무엇이었는가, 이것을 좀 정확하게 찝어낼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한 공부가 너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원포인트 레슨,
예를 들어서 뭐 요즘 뭐 골프라든지 이런 것들 많이 배우시잖아요. 그런데 핀셋 처방, 뭐 1일 뭐 원포인트 레슨 이런 거는 일단 골프를 어느 정도 칠 수 있을 때 이런 자세 교정이 뭔가 답이 될 수 있는 것처럼 음식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분에게는 이러한 음식 처방이 전혀 아닌 경우에 정보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건강인들한테는 현미가 굉장히 괜찮은 방법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몸에 구조물 자체가 없고 소화력 자체가 없는 환자분들에게는 현미 식사가 빈혈도 일으킬 수 있고 근육조차 만들지 못하는 몸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말 건강인들도 물론 음식 공부를 해야겠지만 몸에 그 어떤 기본 골조조차 안 되는 분들, 막 그런 아주 심각한 난치성 환자분들은 전체적인 건강 상황을 제대로 우리 몸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운행 방법이 어떤 원리로 이루어지고 치유에 필요한 것이 무엇이고 내가 무엇이 잘못되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난 날을 스스로 찾아낼 수 있는 제대로 된 음식 공부를 꼭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자신감이겠죠. 제가 대부분 이제 음식 치유 강의를 많이 해드리고 있는데 그분들에게서 느껴지는 건 건강의 자신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건강한 건 아니에요. 때론 아플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질병을 바라보는 해석하는 능력이 생깁니다. 심지어 암에 걸려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는 암이 무섭잖아요. 되게 무섭죠. 근데 그게 암의 정체를 모르고 어떻게 하면 암이 좋아지는지를 몰라서 두려운 거거든요. 근데 저희 음식 공부를 한번 하고 나면 어떠한 어려운 질환도 나의 이런 사소한 잘못 때문에 이 병이 왔구나. 이런 질병을 해석하는 시각이 생깁니다. 그럼 우리가 앞으로 남은 인생이 몇 년일까요? 몇십 년씩 되는 인생 속에 때로는 내가 아무리 음식 공부를 했다고 해도 놓치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것 때문에 아플 수도 있고 또 질병에 걸릴 수도 있고 가족 중에 누구가 또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정말 질병을 해석하는 눈이 생기고 또 내가 뭘 하면 되겠구나. 그래서 어떠한 질병이 생겨도 내가 해나갈 방법을 아니까 그것만 실천하면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건강에 대한 자신감 이게 제일 중요하고요. 또 주변 분들에게 좋은 에너지를 나눠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은 건강염려증이 진짜 너무 많더라고요. 이 먹고 사는 걱정 요즘은 많이 줄었잖아요. 다들 대부분 잘 사니까. 그런데 건강염려증은 진짜 너무 많이 증폭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거는 제가 보니까 어떻게 하면 건강할까에 대한 이론이 없기 때문이에요. 제대로 된 정보가 없기 때문이에요. 정말 정보가 저희를 제대로 뭔가 감동을 줬다면 그런 염려증이 있으면 안 돼요. 저희는 정보의 홍수에 살고 있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제가 만나보면 다 본인의 건강을 걱정하고 있어요. 그렇게 많이 공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보들이 대부분 단편적이고 하나의 흐름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나에게 확신을 주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대로 된 음식 공부를 하시면 제대로 됐다. 이 공부가 하면 반드시 신념과 확신이 생깁니다. 나는 어떠한 질환이 와도 내 스스로 이것을 해결할 수 있고 내가 뭐만 더 잘하면 나을 수 있어. 저는 그 확신이 분명히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제가 공부를 시킨 분들은 한두 분씩 그런 셀프 건강을 스스로 찾아 나가고 있고요. 뭐 갑자기 조금 건강적으로 문제가 있더라도 다시 회복하려고 노력하시는 그리고 불안해하거나 뭐 그러지 않는 걸 제가 많이 보거든요. 그게 바로 좋은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